서울 외곽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늘어선 동네에 자리 잡은 햇살 어린이집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생기를 띠었다. 오래된 3층 건물에 자리한 이곳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감 있는 간판과 창문에 붙은 알록달록한 색종이 장식 덕에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은정은 이곳에서 5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33, 결혼 7년 차인 그녀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늘 밝은 미소로 다가갔다. 동료들은 그녀의 인내심과 다정함을 칭찬했고 학부모들은 그녀를 신뢰했다. 은정의 남편 민수는 아내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내가 돈 벌어오면 은정이 세상 바꾸는 거지라며 농담하곤 했다. 하지만 그 농담은 요즘 들어 점점 뜸해졌다. 은정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민수의 출근을 배웅하고 8시까지 어린이집에 도착해 교실을 정리했다. 아이들이 오면 점심시간까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오후에는 미술 활동이나 동화 읽기를 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 6시가 되면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를 데리러 오면서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집에 돌아오면 민수는 대개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거나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야근을 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혼 초기에 나눴던 설렘과 긴 대화는 어느새 기억 속에서만 맴돌았다. 은정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졌다. 민수와의 관계가 식어간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마주할 용기는 없었다. 그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작은 손으로 건네는 그림, 그리고 선생님 하며 달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는 작은 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어린이집 문이 열리며 새로운 얼굴이 들어섰다. 4살배기 여자아이를 손에 이끈 남자는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키가 크고 짧게 깎은 머리에 살짝 구부러진 입꼬리가 인상적인 그는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은정은 문 앞에서 아이들과 신발을 정리하던 중 그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유나 아빠입니다. 오늘부터 유나가 여기 다니게 됐어요.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태연이었다. 손에 든 서류 가방과 단정한 옷차림은 그가 사무직에 종사할 거라는 인상을 주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유나 반갑다. 선생님이랑 같이 놀자, 응? 그녀는 아이에게 몸을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유나는 태연의 다리 뒤에 숨어 낯을 가리는 듯 했지만 은정의 미소에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태연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유나가 좀 낯을 가려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평소에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기랑 블록 쌓기인데 혹시 특별히 챙겨야 할 건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은 그의 꼼꼼한 설명에 살짝 놀랐다. 대개의 학부모는 바쁘게 아이를 맡기고 떠나기 마련인데 태연은 유나의 성격과 습관을 세심하게 전했다. 걱정 마세요, 유나 아빠. 유나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도울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럼 유나 아빠 저녁에 올게. 선생님 말 잘 듣고 재밌게 놀아, 알았지? 유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태연은 은정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다. 은정은 유나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가며 문득 태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남는 걸 느꼈다. 낮고 부드러운 톤 그리고 유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은정은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으며 유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유나는 조용했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쌓으며 조금씩 미소를 띄었다.
은정은 유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가죽시계,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그 차분한 말투.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저녁 6시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태연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그는 유나를 안아 올리며 은정에게 다가왔다. 유나, 오늘 어땠어? 선생님하고 재밌게 놀았어?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블로그로 집 만들었어. 태연은 웃으며 은정을 바라봤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유나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은정은 미소로 답했다. 유나가 정말 착해서 저도 즐거웠어요. 내일도 재밌게 놀자, 유나. 태연은 유나를 안고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렸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그의 눈빛에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정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심장이 살짝 빨라지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태연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별일 아니야. 그냥 학부모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작은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민수와 함께 먹는 저녁 식탁은 여전히 조용했고 은정은 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어땠어? 민수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냥 평소랑 똑같지. 새로운 아이가 왔어. 유나라고 귀여워. 은정은 태연의 이름을 일부러 빼고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은정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문득 태연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의 말투,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그녀에게 건넨 짧은 대화. 그것은 민수와의 일상에서 점점 잃어가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은정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딘 듯했다. 햇살 어린이집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은정은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 교실의 책상과 장난감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회색빛 풍경은 단조로웠지만 교실 안은 아이들의 그림과 색종이 장식으로 생기가 돌았다. 지난주 유나가 등원한 이후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태연이 유나를 데리러 올 저녁 시간을 기다리곤 했다. 그 기대감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태연은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 6시가 되자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유나가 달려가 그의 품에 안기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태연은 유나를 안은 채 은정에게 다가왔다. 그의 셔츠 소매는 살짝 거쳐 있었고 낡은 가죽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다. 선생님, 오늘 유나 어땠어요? 태연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유나 오늘 기분이 좋았는지 친구들이랑 같이 동화책도 읽고 종이접기도 했어요. 여기 유나가 만든 종이배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조그만 종이배를 집어 태연에게 건넸다. 태연은 종이배를 받아들며 감탄한 듯 말했다. 와, 유나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그는 은정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그 미소에 은정은 순간 얼굴이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에요. 유나가 워낙 똑똑해서요. 은정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녀는 태연의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부드럽게 그녀를 붙잡았다. 선생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태연이 불쑥 물었다. 유나가 여기서 정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은정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아,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냥 제 일 하는 거예요.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알겠어요. 근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작은 선물로 생각해 주세요. 다음에라도요. 그는 유나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돌아봤다. 내일 뵙겠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다. 은정은 태연의 말을 떠올리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의 말투, 미소 그리고 유나를 안는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좀 멍한데.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는 태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고 태연은 유나를 데리러 올 때마다 은정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유나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대화는 일상 너머로 확장되었다. 어느 날 태연은 유나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은정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유나랑 동물원 갈까 고민 중인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동물원은 좋죠. 유나가 동물 좋아하면 서울대공원 추천드려요. 거기 동물들 많고 아이들 놀이터도 잘 돼 있어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대공원 메모해야겠네요. 선생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빠서 쉴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냥 집에서 쉬거나 드라마 보거나 그래요. 따로 계획은 없어요. 그녀는 민수와 주말을 함께 보내지 않은 지 오래라는 걸 깨달았다. 민수는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기 일쑤였다. 태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드라마 좋아하시면 요즘 뭐 보세요? 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옛날 드라마 정주행하는 재미에 빠졌거든요. 은정은 그의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옛날 드라마 좋아해요. 요즘 다시 보는 건 모래시계요. 좀 올드하지만. 태연의 눈이 반짝였다. 모래시계. 그거 명작이죠. 저도 그거 다시 보고 있어요. 그 드라마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옛날 드라마 얘기 더 나눠요. 요즘 유나 말고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 말에 은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유나 아빠도 드라마 팬이라니 신기하네요. 그날 이후 은정은 태연과의 짧은 대화가 점점 기다려졌다. 그는 유나를 데리러 올 때마다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은정은 그 시간에 점점 더 몰입했다. 어느 날 태연은 유나가 만든 색종이 공기놀이 세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거 보세요. 유나가 선생님 따라 만든 거예요. 집에서도 선생님 얘기 자주 하네요. 은정은 웃으며 유나를 바라봤다. 정말? 유나 선생님이랑 똑같이 잘 만들었네.
그녀는 태연의 눈을 마주하며 덧붙였다. 유나가 이렇게 잘 만드는 거 보니 아빠가 집에서 많이 도와주시나 봐요. 태연은 살짝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하하, 제가 뭐 그냥 옆에서 응원만 했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공기놀이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유나랑 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은정은 그의 말에 묘한 공감이 생겼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그녀도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 아빠도 바쁘시겠네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해요. 프로젝트 마감이 많아서 정신없죠. 그래도 유나 덕분에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순간 은정은 태연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외로움, 유나를 향한 애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눌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설렘은 점점 커져갔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민수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태연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민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오늘 좀 일찍 들어왔네. 회사 어땠어? 민수는 리모컨을 손에 든 채 툭 던지듯 대답했다. 그냥 뭐. 늘 똑같지. 너는? 은정은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나도 그냥 똑같아. 그녀는 민수의 무심한 태도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독 그게 마음에 걸렸다. 태연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대화가 민수와의 대화와 너무도 달랐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녀는 그 감정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위험은 어딘가 달콤하게 느껴졌다. 햇살 어린이집의 가을은 점점 깊어갔다. 교실 창문 너머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낙엽을 주워 모으며 웃음소리를 냈다. 은정은 아이들과 함께 낙엽으로 책갈피를 만드는 활동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아이들에게 있지 않았다. 태연과 나눈 짧은 대화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유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녀에게 건네는 가벼운 농담. 그 모든 것이 은정의 일상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태연은 여전히 매일 저녁 유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다른 학부모들처럼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떠나지 않았다. 대신 은정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유나의 하루를 물었고 때로는 어린이집 마당에서 유나가 놀도록 두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은정은 그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냥 학부모와의 대화일 뿐이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태연은 유나를 데리러 오며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은정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늦어서 죄송해요, 선생님. 오늘 회사에서 좀 정신 없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유나 아빠. 유나 여기서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요. 오늘 낙엽으로 책갈피 만들었는데 유나 거 보여드릴까요? 그녀는 책상에서 유나가 만든 노란 단풍잎 책갈피를 꺼내 태연에게 건넸다. 태연은 책갈피를 받아들며 감탄했다. 이거 정말 예쁘네요. 유나, 이거 아빠 줄 거지? 그는 유나를 내려다보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웃으며 은정을 바라봤다. 선생님 덕분에 유나가 요즘 집에서도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 하자고 졸라요. 집이 점점 공작소가 돼가네요.
은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럼 유나가 아빠한테도 숙제 내주는 거네요. 유나 아빠도 같이 만들기 하세요. 태연은 살짝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저야 뭐 유나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편이죠. 근데 저는 손재주가 별로라 선생님처럼 잘 가르치진 못해요. 그의 말에 은정은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아니에요. 유나 아빠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유나가 잘 크는 거예요. 그녀는 태연의 눈을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유나가 오늘 저한테 아빠 얘기했어요. 아빠가 어제 동화책 읽어줬다고 자랑하던데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요? 유나가 잠 안 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읽어줬죠.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따분한가 봐요. 중간에 유나가 졸더라고요. 그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선생님은 동화 읽을 때 목소리 잘 내시겠죠? 유나가 선생님 동화 시간 좋아한다고 하던데.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노력해요. 유나가 좋아해 준다면 다행이고요. 그녀는 태연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진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의 대화는 민수와의 무미건조한 대화와는 달랐다. 민수는 요즘 집에서도 회사 얘기나 짧은 투덜거림만 늘어놓았다. 대화가 끝나고 태연이 유나를 데리고 떠난 뒤 은정은 교실을 정리하며 그의 말을 곱씹었다. 태연의 말 한마디, 웃음소리, 그리고 유나를 안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지? 그냥 학부모일 뿐인데. 하지만 그 생각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 같았다.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가을 소풍을 준비했다. 은정은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 태연은 유나를 등원시키며 소풍 얘기를 꺼냈다. 선생님, 유나가 소풍 간다고 잔뜩 신났어요. 혹시 부모도 같이 갈 수 있나요? 유나가 저랑 같이 공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학부모 동행은 드문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유나 아빠. 같이 오시면 유나도 더 좋아할 거예요. 공원에서 간단한 게임도 하고 아이들이랑 피크닉할 계획이에요. 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저도 가볼게요. 유나랑 같이 뛰어노는 거 오랜만이네요. 그는 은정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선생님이랑 같이 소풍 가는 것도 기대되네요. 그 말에 은정은 심장이 살짝 빨라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하하, 저야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 없을 텐데요. 그래도 유나 아빠 오시면 든든할 거예요. 소풍날 공원은 가을 햇살로 따뜻하게 빛났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공을 차고 은정은 동료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챙겼다. 태연은 약속대로 유나와 함께 왔다. 그는 유나와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은정은 아이들에게 물을 나눠주다 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손을 흔들며 웃었고 은정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유나 아빠 여기 잘 오셨어요. 유나가 저기서 친구들이랑 공 차는 거 보세요. 완전 신났어요. 은정은 유나가 뛰노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유나 이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보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희 집이 좀 복잡해서요. 유나한테 신경 많이 못 썼거든요. 여기 와서 유나가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은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 속에 묻은 무거움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잡하다니 괜찮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유나 아빠 혼자 키우시나 봐요.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유나 엄마랑은 몇 년 전에 헤어졌어요. 지금은 저랑 유나 둘이 지내죠. 그래서 유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은정은 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태연의 외로움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녀도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유나 아빠가 이렇게 잘 챙기시는데 유나가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그녀는 위로하듯 말했다. 태연은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봤다. 고마워요, 선생님. 그런 말 들으니 좀 위안이 되네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은정은 그의 시선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풍이 끝난 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민수는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다. 텅 빈 집에서 은정은 태연의 말을 떠올렸다. 그의 외로움, 유나를 향한 애정, 그리고 그녀에게 건넨 진심 어린 말들. 그것은 민수와의 일상에서 점점 잃어가던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태연과의 대화가 단순한 학부모와의 교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은정은 그 깊이에 겁이 나면서도 끌렸다.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태연의 미소와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민수와의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돌리며 생각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지? 그녀의 마음은 이미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햇살 어린이집의 마당은 낙엽으로 뒤덮였다. 은정은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요즘 들어 점점 더 어지러웠다. 태연과의 짧은 대화, 그의 미소 그리고 유나를 데리러 올 때마다 나눠지는 몇 분의 시간이 그녀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매일 밤 민수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무심한 말투와 텅 빈 대화는 태연의 따뜻한 관심과 비교되며 그녀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유나를 데리러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어린이집은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떠난 뒤라 조용했다. 은정은 교실에서 유나의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유나 아빠 오늘 좀 일찍 오셨어요. 태연은 유나를 안아 올리며 대답했다. 네, 오늘 좀 일찍 끝나서요. 유나 아빠 왔어. 오늘 뭐 했어?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그림 그렸어라고 대답하자 그는 은정에게 시선을 돌렸다. 선생님, 유나 그림 보여주신다고 했던 거 기억나서요. 오늘 좀 여유 있어서 구경하고 싶네요. 은정은 책상 위에 놓인 유나의 그림을 꺼내 보여줬다. 여기요. 유나가 오늘 동물원 갔던 거 생각나서 사자 그렸어요. 귀엽죠? 그녀는 그림을 건네며 태연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오늘은 어딘가 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태연은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 그렸네. 유나, 이거 아빠 방에 붙여놓자. 그는 유나를 내려놓으며 은정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요즘 유나가 집에서도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밌대요. 은정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정말요? 유나가 그렇게 말해줬다니 기쁘네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유나 아빠는 요즘 어때요? 지난번에 좀 바쁘시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뭐 그냥 일은 늘 바빠요. 그래도 유나 덕분에 버티는 거죠. 사실 요즘 여기 오는 게 제일 기다려져요. 그는 은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게 좀 위안이 되거든요. 그 말에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저도 유나 아빠랑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교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유나가 옆에서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연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같이 마실까요? 그냥 가볍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은정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제안이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저 유나 아빠 그건 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연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유나 얘기 말고 그냥 우리 얘기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은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유나 아빠 저 결혼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말은 태연에게 하는 것도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같았다.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 알아요. 그냥 제가 좀 이기적이었나 봐요.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미안해요, 선생님. 그 순간 은정은 그의 외로운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태연을 밀어내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에요, 유나 아빠. 미안할 거 없어요. 저도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다음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 태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마음이 자꾸 선생님한테 가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정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태연의 말에 끌리면서도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유나 아빠, 우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그 순간 태연이 손을 뻗어 은정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은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 아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태연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이 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은정은 그 온기에 저항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교실 안, 유나가 블록을 쌓는 소리만 들리는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은정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금지된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 선을 넘고 싶었다. 태연의 손을 잡은 채 그녀는 민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설렘 그리고 위험한 끌림. 그날 밤 은정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태연의 손길을 떠올렸다. 민수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 야근 중이었다. 텅 빈 집에서 은정은 소파에 앉아 태연이 보낸 메시지를 바라봤다. 소풍 이후 태연은 그녀에게 간단한 인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오늘은 달랐다.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답장을 쓰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태연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았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위로 태연의 눈빛이 덮였다.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은정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수는 그녀 옆에 누우며 툭 던지듯 물었다. 오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은정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녀는 민수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고 그녀는 그 무심함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태연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 욕망은 그녀를 두렵게 하면서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은정은 침대에서 몸을 돌리며 생각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잃은 채였다. 가을밤의 공기는 차가웠다. 햇살 어린이집은 모든 아이들이 떠난 뒤 고요에 잠겨 있었다. 은정은 늦게까지 교실에서 다음 주 활동 자료를 준비하다 시계를 보았다.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민수는 또 야근이라며 연락이 없었고 그녀는 혼자 어린이집 문을 잠갔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태연이었다. 그의 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은 우연 같지 않았다. 유나 아빠? 은정은 놀라며 다가갔다.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 태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기다렸어요. 유나 오늘 그림책 잊어버렸다고 해서 찾으러 왔는데 선생님이 계실 줄 몰랐어요. 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심이었다. 은정은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그림책이라면 교실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같이 찾아볼까요? 그녀는 태연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시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다. 교실은 어두웠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췄다. 은정은 책꽂이를 뒤지며 말했다. 유나가 어떤 책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태연은 책꽂이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사실 책은 핑계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선생님, 그냥 보고 싶었어요. 은정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유나 아빠, 우리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없었다. 태연은 한 발짝 다가왔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요? 정말 멈추고 싶으신가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은정은 그 시선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태연이 손을 뻗어 은정의 뺨을 스쳤고 그녀는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정은 속삭였지만 태연의 입술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어두운 교실 안에서 두 사람은 금지된 선을 넘었다. 그 짧은 순간 은정은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태연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만이라도. 그는 그녀를 이끌며 말했다. 내 집으로 가요. 유나는 오늘 할머니 댁에 있어요. 은정은 머뭇거렸지만 그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민수의 얼굴도 결혼의 무게도 잊고 싶었다.
태연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태연의 집은 작고 아늑했다. 유나의 장난감이 거실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유나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학부모와 교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모든 억제를 잃었다. 은정은 태연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잃은 채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의 비밀은 무너졌다. 민수는 그날 밤 은정이 늦는다고 하자 의심을 품고 어린이집으로 향했다. 주차장에서 태연의 차를 보고 따라간 그는 태연의 집 앞에서 은정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민수는 차 안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렸고 분노와 배신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날 밤 민수는 은정에게 모든 것을 밝혔다. 너 그 남자랑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은정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다 봤어, 은정. 너도 그 남자도 끝장이야. 민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태연을 상간남으로 고소했다. 법정에서 민수는 은정과 태연의 만남을 목격한 증거와 메시지 기록을 제시했다. 은정은 변호사를 통해 반박하려 했지만 죄책감에 짓눌려 제대로 싸울 수 없었다. 태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변론을 포기했다. 결국 민수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은정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민수와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소송 과정에서 어린이집에는 은정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녀를 향한 비난이 커졌고 동료 교사들도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은정은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다른 지역의 작은 어린이집으로 옮겼다. 새로운 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새 출발을 준비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태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태연은 소송이 끝난 뒤 은정을 찾아왔다. 그는 유나를 데리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터였다. 어린이집 근처의 카페에서 만난 그는 은정에게 말했다. 선생님, 아니 은정 씨. 미안해요. 내가 다 망친 거예요. 그의 눈에는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태연 씨. 우리 둘 다 잘못했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 태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유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려고요. 은정 씨도 같이 시작할래요? 은정은 그의 제안에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들을 떠올렸다. 민수, 결혼, 그리고 안정된 삶. 하지만 태연의 눈빛을 보자 그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모르겠어요, 태연 씨. 근데 한번 해볼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가을 바람이 그들의 뒤를 스쳤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서로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찾으려 했다. 은정은 태연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그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싶었다.